요즘에 큰 혁신은 미국에서 다 하는데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피그마 같은 데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와, 스타트업 진짜 한 1000개씩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복 매출이 1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기업 가치는 2,500억, 3,000억 혹은 그 이상 평가받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변화들과 AI 시대를 맞이하여 트렌드를 보기 위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경기 스타트업 서밋, 사우스 서밋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 투자 동향을 보면은 AI가 붙은 것들에게만 대부분의 자본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데모데이 같은 데 가봐도 한 30개 팀이 나오면은 한 27개 팀이 우리는 AI 회사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 투자자 분들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큰 혁신은 미국에서 다 하는데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면은 AI 시대의 중요한 거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퀄리티를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고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런 사업들은 애플 인텔리전트나 제미나이가 탑재된 안드로이드에서 그냥 다 할 것 같고, 한국어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제는 언어 장벽이 거의 다 허물어졌죠. 한국어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PPT 자동 생성 스타트업, 그리고 문서 자동 생성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피그마 같은 데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와, 스타트업 진짜 한 1000개씩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요동치는 AI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과거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회사도 많고 망하는 회사들도 많은 이런 지각 변동하는 판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나오곤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요동치는 시장인 미국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저희 오피스 겸 창업자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자분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제이커브 그리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AI 이전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냐, 벤처 투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냐 라고 한다면은 단연 B2B 사스였습니다. 이 B2B 사스가 뜨기 시작했던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인데요. 업무 효율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도입을 시키고 이제 그걸 통해서 월 이렇게 꼬박꼬박 반복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은 이탈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MRR, Monthly Recurring Revenue,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곤 했었는데, 이런 반복 매출이 얼마나 고평가를 받았었냐면 반복 매출이 1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기업 가치는 2,500억, 3,000억 혹은 그 이상 평가받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5명, 20명에서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한 2~3명이면 충분하다, 혼자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그만큼 쉬워졌다는 얘기인데요. 필요한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또 이 사스 자체를 AI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회사들도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런 AI에 대한 포머가 있잖아요. 뭔가 쫓아가야 될 것 같고 3년차, 5년차 스타트업에서 만든 사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요새 AI 좋다던데 신생 AI 스타트업의 물건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서 몇 달 써보고 이제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RR, MRR에 대한 어떤 리텐션, 어떤 고객 유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기업들이 규모를 또 많이 줄이기 시작을 했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고 작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사스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경기가 좋고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제 또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사스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거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한국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죠. 한국이 특별히 잘하는 것은 문화, 컨텐츠,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미국에 한 7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확실히 한국인 대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백완공 분을 불렀는데 이제 백완공 분이 한국인이냐? 그렇다라고 했더니 막 그런 아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요즘에 그 벤처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서 뭐 B2B 사스 하는 것보다 지금 뉴욕에 보면은 정말 매출 수백억 이상씩 올리는 K푸드 뭐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열심히 인생을 바꿔보고자 음식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수십억, 수백억 그냥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에 LA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유행이라고도 하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필즈 커피 이런 데 가면은 좋긴 한데 맛있고 근데 주문하면은 한 10분 걸리거든요. 한국 그 카페 가서 주문을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정말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갖는 강점이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어찌됐건 AI 시대가 와서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고 이제 사업 기회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훌륭한 벤처 투자자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딜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어디에나 항상 기회는 있다는 뜻이죠.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지켜보는 스타트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랩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국방부 사이버 보안 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선임, 후임들과 같이 나와서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을 했고 엔비디아, 삼성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AI 스타트업 중 하나로 리스트업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가 뭘 하는 거냐면 영상을 생성해주는 오픈 AI의 소라 모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몇 시간짜리 영상 클립이 있는데 이 장면 찾아줘 하면은 찾아주고 영상을 생성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뭔가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구글이나 오픈 AI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수백억의 투자까지 이끌어낼 정도로 똑똑하고 열정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섭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는 리튼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이 회사는 주로 한국어 중심의 LLM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일본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프롬프트를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유니콘이 된 회사인데 AI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이 있죠. 국내 반도체 팹리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특히 AI 반도체 기술력 검증 테스트 ML퍼프에서 세계 수준의 성적표를 받으며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자율주행 개발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모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라이의 핵심 기술은 정밀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건데요. 네이버, 현대자동차, 카카오 벤처스 등 주요 기업들이 모라이에 투자한 것을 보면은 기술력이 꽤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행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사우스 서밋 코리아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인 사우스 서밋과 함께해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AI 스타트업 행사인데요. 2012년 출범 이후 남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한 사우스 서밋은 13조 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와 7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 배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이들의 노하우가 경기도에 전해져서 더욱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스타트업들 중에서 리튼과 리벨리온, 모라이도 참석을 하고 재미난 관전 포인트들이 많아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참 AI 시대에 아시아가 참 복잡 미묘합니다. 대부분의 AI 혁신들은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 먼저 아이폰이 일어나고 한 2, 3년 시차를 두고 이제 한국에 비슷한 것들이 상륙을 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이라는 접점이 되게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중국의 AI가 미국 못지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덜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에도 없던 최초의 언어 모델로 유니콘이 된 기업이 나왔죠. 이렇게 중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근데 또 이렇게 동남아를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후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어는 그 데이터가 좀 적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GPT의 프로 모델을 쓰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약간은 이렇게 생성형 AI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 인도에서는 공대가 굉장히 발달했고 영어를 많이들 잘하시기 때문에 AI 스타트업 붐이 미국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죠. 아시아에 빠르게 성장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많고 각각의 환경들이 다르고, 그런데 인구는 또 많기 때문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연사들이 오셔서 AI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UCLA의 데니스 홍 교수님, 라쿠텐 심포니의 손승현 대표,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 실리콘밸리 파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기아 대표님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를 하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교훈,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혁신을 꾀하고 있는 대기업,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데요. 요즘에 정말 핫한 기업이죠.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마존 웹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라쿠텐의 프로그램 세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한국의 AI 분야 대표주자 리벨리온, 뉴빌리티, 42마루, 리튼의 세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충분히 시간 내셔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특별히 기대하는 코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대되는 세션은 생성 AI K 스타트업 세계를 향하다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AI 리딩 기업들이 글로벌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줄 예정이에요. 또 하나 기대되는 세션은 AWS 스타트업 펀딩 프로그램의 석세스 스토리인데요. 세계적인 기업인 AWS의 스타트업 펀딩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하니까 글로벌 창업을 하실 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코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1대1 미덕, 한국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잘 알아보시고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 광교 스타트업 컨벤션 센터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